네, 안녕하세요. 슈퍼베이아의 이정권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어떤 서비스인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일단 원래 강연의 주제는 새로운 데이터를 위한 새로운 머신러닝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어,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떤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 꼭지로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자체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가 새로워지고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프랙티컬한 사용처를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이제 점점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그냥 연구실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더스트리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인더스트리로 나가면서 어떤 개발 사이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떤 걸 만들고 있는지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얘기를 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간략하게 저희를 당연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해왔고 하려고 하고 있는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먼저 이제 시작하는 어떤 시기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아마 행사장 부스에서 저희 부스나 아니면은 데모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머신러닝 데이터의 어떤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타이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할 때부터 지금처럼 똑같은 일들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작했을 때 어떤 로고와 메시지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AI 어시스티드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어떤 아이템 혹은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프로세싱은 다른 것이 아니고 데이터 어노테이션 쪽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뭐 코코나 이미지넷처럼 로우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필요한 머신러닝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태그나 라이브리나 ROI 등을 담는 일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해 있던 어떤 상황은 그때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딥러닝 특히 컴퓨터 비전이 잘 되는구나라는 사실들을 이제 알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컴플렉스하기 때문에 막 그냥 손대서는 만들기 쉽지 않구나. 근데 저희는 이제 AI를 뭐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스테이트 오브 아트 AI를 쓰면 혹은 컴퓨터 비전 모델을 쓰면 꽤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 사람의 힘을 좀 더해서 일을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브하고 단순한 발상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뭔가 일관성 있게 그리고 빠르게 만든다는 게 이제 문제의 모든 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떤 필요한 기준대로 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고 단지 그것만이 이제 아카데미아와 인더스트리를 가르는 장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어떤 공급하는 입장에서 인더스트리에서 약 1년여를 지내다 보니까 단순히 어노테이션을 잘 해서 갖다 주고 효율적으로 해서 갖다 주고 하는 게 어떤 인더스트리 레벨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이터에 관련된 특히 이제 뭐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언스트럭처드 데이터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푸는 게 지금 저희의 어떤 미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데이터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저희의 툴을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부스나 저기 데모에 가셔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새로운 데이터 시대라는 말을 붙였는데 거창하게 뭐 여러분들은 이미 피부로 잘 느끼시고 있으실 거예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저희가 과거의 데이터라고 부르면서 사용을 하던 테이블 형태의 어떤 정형화된 혹은 스트럭처드된 데이터입니다.
컬럼이 이렇게 쭉쭉쭉 있고요. 컬럼에는 각각 어떤 밸류를 어사인할 수 있도록 미리 정의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숫자들도 있고 뭐 yes, no 같은 어떤 불리한 밸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한 줄 한 줄은 어떤 특정한 데이터들이죠.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들은 특정한 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축이 되고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은 이런 데이터 안에서 저런 변수들, 컬럼으로 기술된 변수들의 관계, 상관관계, 뭐 인과관계 같은 거를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들은 물론 전자는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나 3D나 비디오나 의료 영상이나 뭐 사운드나 텍스트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 앞에 있는 놈들과는 다르게 앞에 있는 놈들은 애초부터 이제 전산화한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디자인되고 만들어졌다면은 오른쪽 애들은 사실 그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나 어떤 데이터 관련된 일을 위해서 기획되고 제작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모든 그 일들이 디지털화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뭐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들이 웹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올라오면서 사람이 쓰도록 디자인되고 기획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미지는 컴퓨터로 읽어서 뭘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전송하면 여러분이 보고 아 산이구나 산이구나 뭐 글은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중심에 있는 데이터인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나온 거는 물론 인터넷 전체의 데이터를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비정형 데이터,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느끼고 있으시다시피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데이터들은 모두 방금 말씀드렸던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고요. 그런 데이터들의 양이 점점 증가하면서 지금 저런 월드와이드 데이터도 같이 폭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뭐 통계나 표를 들이대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죠. 뭐 모바일 디바이스나 어떤 뭐 인터넷에 쓸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뭐 그것과는 다르게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원인을 보면 일단 저희가 종이를 조금 덜 쓰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글과 말들이 대부분 인터넷에서 디지털화된 정보로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뭐 콘텐츠를 찍기 쉬워졌다 이런 거는 뭐 촬영 디바이스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손쉽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웬만한 비디오나 뭐 이미지를 촬영하고 얻기 위해서는 그냥 핸드폰 꺼내 가지고 촬영하면 과거에 프로페셔널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했던 것만큼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점점점 이런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의 특징은 아까도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사람은 이렇게 이 이미지의 어떤 의미적인 정보를 쉽게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위에 하늘이 보이고 아래에 산이 보이고 숲과 호수와 뭐 풀밭 같은 게 보이는 거를 이제 그냥 쓱 보기만 해도 사람은 알 수 있는데요. 컴퓨터로는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모인 이유인 딥러닝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언스트럭처드 데이터에 대한 이해 혹은 어떤 정보 처리가 가능해졌는데요. 뭐 왼쪽 그림은 이제 이미지넷으로 보통 알고 계시는 IRS-VRC 챌린지에서 딥러닝이 등장한 이래 그 아주 급격하게 성능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차트인데요. 딥러닝 등장 이전에는 사실 이제 저게 제 기억에는 탑5 에러인데 거의 대부분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딥러닝 등장 이후에 불과 5년 만에 레즈넷이 등장하면서 지금 성능은 사람의 인지 수준보다 이미지넷 데이터 안에서는 좋아진 상태고요. 최근에 나왔던 2019년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 버전을 살펴보면은 거의 에러가 1%대까지 내려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간단한 인지 문제들은 이미 정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분류 문제뿐만 아니라 점점 더 컴플렉스한 어떤 의미를 읽어내는 기법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데이터셋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오른쪽도 비슷한 상황인데 스피치 리코그니션이라는 태스크에서도 거의 같은 추세로 딥러닝이 2010년대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그 에러 레이트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카데믹 상황에서의 어떤 컴피티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어떤 인더스트리 레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딥러닝이라는 게 비정형 데이터를 잘 다룰 수 등장하면서 잘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는 비정형 데이터가 아주 커지고 있고 그걸 딥러닝이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어가 보면 딥러닝은 사실 그 말이 의미하는 거랑 그 말 자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정말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머신러닝 테크닉이나 모델들이 사용하던 어떤 파라미터의 양이라던가 컴퓨테이션의 양이 딥러닝 등장 이래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계산량의 증가를 힘입어 그 아주 많은 계산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공급을 하고 있죠. GPU죠. 그래서 아주 큰 모델인데요. 그럼 그거와 비슷한 아날로지로 딥러닝은 아주 데이터도 많이 필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께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런 밈들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항상 데이터에 목말라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나온 그림은 저희가 이제 요새 이제 어떤 리서치의 개방화에 힘입어 최신의 딥러닝 모델을 인터넷에서 깃허브에서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무언가로 조금 바꾸려고 하면은 여기에 숫자는 1조인데요. 아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딥러닝의 퍼포먼스 자체가 그냥 사실은 데이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딥러닝이라는 것은 데이터셋에서 묘사되고 있는 어떤 통계적 특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건데요. 그 말을 반대로 하면은 데이터의 품질 자체가 딥러닝의 퍼포먼스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델의 설계가 미스가 나가지고 데이터셋은 아주 훌륭하게 의도대로 구축되었더라도 모델이 그걸 핏하지 못해가지고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가능은 한데 요즘에 이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보면 그럴 확률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충분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좋은 모델을 가져오셨다면은 모델이 틀렸을 확률보다는 심지어 데이터가 틀렸을 확률도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이제 이걸 구분하는 일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드린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비정형 데이터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그런 폭발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어떤 시대적 요구를 받게 되죠. 이미지가 매일매일 수억 장씩 올라오고 텍스트가 매일매일 수 테라바이트도 넘겠죠. 수 페타바이트씩 올라오는 상황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해야 될 일은 당연히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시기적절하게 딥러닝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려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람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정형 데이터는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어떤 처리 자체의 프로세스에 사람이 배제된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딥러닝이 잘 되더라도요. 그래서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은 본질적으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비정형 데이터가 많고 그걸 다시 머신러닝 모델, 특히 딥러닝 모델로 처리하려면은 사람이 그 많은 데이터들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를 해야 돼요. 뭐 어려운 문제면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고 조금 쉬우면은 사람이 머신러닝 모델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의 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는 딥러닝 하고 싶은데 혹은 언스트럭처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아주 많은 사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서 아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은 그래도 데이터 한번 만들면 모델을 계속 학습할 수 있는 거고 데이터는 한번 만들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한 번만 사람을 쫙 모아가지고
처리를 끝내면은 그나마 행복하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전혀 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2017년도에 발표된 맥킨지 리포트의 일부인데요. 왼쪽 그 원형 차트를 보시면은 3분의 1 정도의 유즈 케이스, 머신러닝 유즈 케이스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데이터를 리프레시 해줘야 되는 유즈 케이스였고요. 그 유즈 케이스들 중에 4분의 1 정도는 심지어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예는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언어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유행어 같은 게 있죠. 전혀 작년에는 쓰이지도 않던 말이 올해 쓰이기도 하고요. 뭐 이미지 같은 경우도 뭐 패션이나 뭐 의료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계속 새로운 인포메이션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이런 사람이 아주 많이 필요한 데이터 처리 작업을 심지어 매일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리서처가 이런 데이터에서 어떤 인텔리전스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만드는 그냥 직선형 플로우가 아니라 이런 아주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문제로 데이터 처리가 바뀌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플로우를 그냥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 뭐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해를 하게 돼야 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되면 모델링을,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푸는 모델링, 뭐 예를 들면 이미지 분류라면 레지넷을 사용하겠죠. 레지넷을 써야 될 걸 알고 그러면은 무슨 이미지를 만들지 알아야 되면은 이제 무슨 모델을 만들지 알았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결정이 되겠죠. 혹은 종류까지요. 그런 게 결정이 되고 나면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디시전이 다른 디시전의 영향을 항상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델의 성능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모델을 의심할 수도 있고 모델을 다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데이터 뭐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해서 데이터 어퀴지션이나 데이터 라벨링 혹은 데이터 프로세싱에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게 될 거고요.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복잡해서 모델이 그걸 소화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모델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심지어 이제 시장에 디플로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디플로이된 모델이 어떤 데서 결함을 낳게 되면 그 모델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데이터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수정하게 돼야 될 수도 있고 또 모델을 수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데이터를 수정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라는 게 이제 어떤 서비스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델링과 함께 더불어 어떤 머신러닝 서비스의 큰 축을 차지하게 되고요.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중심도 저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주 많은 어떤 사람들 그리고 아주 많은 타임스케일, 뭐 연구 레벨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연 단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서비스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데이터를 수정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연 단위로 갈 수는 없겠죠. 뭐 주 단위, 일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이 엔드투엔드로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모델도 많고 그러면 어떤 데이터는 어떤 모델에 인티그레이트 연계되어 있을 수 있고 어떤 데이터는 또 다른 모델에 연계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거의 교집합이나 합집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 관여하는 아주 많은 그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모델링을 하는 사람, 데이터를 모아오는 사람,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 등등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이런 것들의 어떤 하나하나 요소를 도와주는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있는 어떤 데이터 플랫폼들은 아쉽지만 이런 새로운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최적화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데이터에 대해서 뭐 이슈를 가지시고 실제로 일을 하시거나 연구를 하실 때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아마 제일 처음 접하게 됐을 키워드가 이제 크라우드 소싱일 겁니다. 뭐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등을 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많은 논문들이 뭐 데이터를 만들거나 할 때 이런 거를 쓰죠. 근데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거는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하나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많은 인력을 쉽게 공급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아주 큰 스케일에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저희 생각에는 스케일이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브 AI 스윗이라고 부르는 어떤 시스템을 저희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컴포넌트는 지금 다 이제 완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의 어떤 크게 보면은 블루프린트이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입니다. 뭐 여기서 이런 요소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릴 생각은 아니고요. 이제 크게 한번 나눠서 보시면 처음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많은 데이터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데이터를 만든다는 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어노테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라벨을 달아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이게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당연히 사람들의 역할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노테이션에 주력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노테이션의 퀄리티를 리뷰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노테이션을 하는 그런 작업자들의 어떤 작업을 관리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데이터의 수요처, 그러니까 데이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만들어서 결국에 머신러닝 모델이나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활용할 사람들도 또 이제 이런 데이터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간에 서로 니즈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뭐 기존에 그냥 뭐 전화나 메신저를 사용해도 되지만 데이터가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소통을 쉽게 해주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저희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휴먼 플러스 아워 ML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처리를 할 때 보면 단순한 문제들은 사실 그 최신의 딥러닝 모델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모델과 사람의 일을 잘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큰 규모의 데이터셋과 이런 사람의 작업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이 계속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잘 슬라이싱해서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셋을 결국에 만들고 나면은 모델 개발이나 학습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쪽이랑 쉽게 통신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셋을 쉽게 꺼내서 특정 영역만 쉽게 꺼내서 ML 시스템에 넣고 ML 시스템의 결과를 다시 데이터셋에다가 인가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거나 혹은 외부에 있는 ML 시스템의 결과를 사람이 다시 사용하거나 해서 데이터를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잡하게 볼 것 없이 딱 6개의 기능만 정리해 봤는데요. 데이터 모델, AI 어시스티드 툴, 그리고 멀티롤 콜라보레이션, ML 프랙 인테그레이션, 어널리틱스,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보실 거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인데요.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중심으로 되는 어떤 요소가 많습니다. 이제는 특히 언스트럭처 데이터는요. 그래서 데이터 하나하나가 꽤나 이제 귀중하게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뭐 데이터 하나에 붙을 수 있는 정보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노테이션, AI의 결과로 인퍼런스 해낸 어노테이션, 그리고 데이터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다양한 태그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게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촬영됐을 수도 있고 특정한 비디오에서 특정 프레임을 떼어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게 이제 오롯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얘랑 어떤 관계가 있는 유사한 점이 있는 데이터들이 같이 있을 수 있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까 방금 보셨던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람, 데이터를 아예 가져서 꺼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데이터를 그냥 수정만 할 수 있는 사람 등 많은 그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보들을 데이터 하나의 어떤 중심을 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특정 데이터는 특정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특정 시점에 특정 모델에게 학습되었다 같은 정보들을 쉽게 활용해서 모델 개발을 할 때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할 때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했었던 어노테이션을 도와주는 AI인데요. 뭐 두 가지 정도 예제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AI가 먼저 데이터 처리를 하고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충을 하는 그런 경우고요. 이런 그림은 조금 더 이거보다는 인터랙티브하게 AI 자체가 이제 사람의 어떤 작업과 동시에 인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뭐 저희 데모에도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이 예를 들면 적당한 인포메이션을 AI에게 주면 AI가 이걸 통해서 게스를 하는 거죠. 인퍼런스를 해서 이제 AI의 결과물을 주고요. 여기서 인터랙티브하다는 점은 이제 이렇게
나온 결과물에 다시 사람이 재수정을 가해서 같은 형식으로 재수정을 가해서 AI가 다시 결과물을 주고 이런 형태를 반복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딥러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의 인풋이 변화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인퍼런스 결과가 막 다이나믹하게 변하진 않아요. 대부분은 거의 똑같은 결과를 주긴 하지만 이런 사람의 어떤 의도를 최대한 반영해서 어떤 핑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인터랙티브 AI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지금은 제너럴하게는 쓰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위트에 들어오시면 특정 태스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AI 모델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이거를 이제 일반화해서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고요. 다음 거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진행하면 여러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자, 연구자, 관리자, 뭐 매니저 그리고 뭐 어노테이터 등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데이터에 관련된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느낌이라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거의 한 예인데요. 이미지가 있고 어떤 어노테이션이 주어지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데이터의 특정 서베이어리를 기준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에 어떤 이슈를 남기면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도구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 ML 프레임워크의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일단 저희가 만드는 데이터는 결국에 ML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 ML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뭐 파이톨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실제 개발 레벨의 도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오프 더 쉘프로 학습을 도와주는 도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도구들과의 통합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아날리틱스인데요.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데이터 위주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모델의 개발이 끝나서 그 모델을 다시 배포하고 사용하기 전에 평가하는 시점인데요. 간단하게 뭐 의도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분포나 피처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에 어떤 게 부족하고 테스트 셋 대비 트레인 셋이 어떤 데가 뭐 모자란지 이런 걸 분석한다거나 아니면은 인퍼런스된 피처나 어떤 정보를 올려주시면은 그런 거를 간단히 뭐 EDA 스타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데이터 안에 내가 뭐가 있고 어떤 게 있는지 뭔가 데이터 안에서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기본적인 통계들, 데이터에 어떤 게 있고 내가 어떤 클래스에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피처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는 퀄리티 컨트롤인데요. 사실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단어 안에는 되게 많은 게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맨 왼쪽에 있는 AI 휴먼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뭐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사실 앞에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많은 자동화를 해본 적이 있고 어떤 태스크는 자동화 잘 된 적도 있고 어떤 데는 안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일 병목을 잡았던 거는 결국 이 데이터가 결국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사람이 디시전을 해줘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데이터들은 모두 사람이 하나하나 검수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 검수 코스트를 줄이는 게 지금 저희의 어떤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여서 AI가 인퍼런스한 결과와 사람이 작성한 결과를 토대로 잘 합쳐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 이 데이터의 어노테이션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판단하는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가운데 있는 거는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 그냥 민주주의, 그러니까 다수결로 결정하는 그런 모듈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새로 시도해보고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지금까지 유저가 했던 작업 결과물의 어떤 기록을 토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날에는 어떤 작업을 했고 그 작업의 양이 어땠고 작업에 사람이 검수한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어떤 로그를 토대로 유저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유저가 작성한 데이터의 기본적인 신뢰도를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보면 이런 6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방금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를 다루는데 필요한 다른 기능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언스트럭처 데이터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딥러닝의 등장으로 이런 게 이제 분석 가능해지고 있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혹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이런 데이터들은 사람이 그 처리에 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는 어떤 요소 자체가 ML을 개발하는 어떤 사이클을 좀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있고요. 이 톡에서 지금 들으시지 못한 정보들은 부스에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